사업자라면 신차를 이용할 때 다들 장기 렌트 하라고들 하는데요. 현금 묶일 일 없고 감가 걱정 없고 보험료 올라갈 일 없고 심지어 회계 처리까지 편하니까요. 근데 막상 문제는 이겁니다. 숫자로 딱 계산을 해보면요, 할부보다는 장기 렌트가 좀 더 비싼 것 같은데 라는 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물론 장기 렌트가 주는 편안함도 있긴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걸리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정확하게 계산을 다 비교를 해드리면요, 딱 이 한 가지만 설명드렸을 때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럼 장기 렌트를 해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돌아섭니다.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쉽게 설명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업자가 장기 렌트를 해야 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 제가 실전에서 나오는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인데요. 일단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이 묶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업은 뭐니 하더라도 일단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할부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현금이 한 번에 딱 묶여버리지만 장기 렌트는 초기 비용 없이 부담 거의 하나도 없이 투자, 운영자금, 비상자금들을 계속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가상각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면 모르겠지만 사고라도 나면 감가폭이 또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는 그냥 반납만 하면 끝인 거죠. 감가 리스크는 전부 렌트사 몫입니다. 물론 수입차는 감가비를 따로 받기 때문에 수입차 장기 렌트는 안 하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는 거죠. 특히나 이게 직원분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 차량을 여러 대를 운영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 한 번에 보험료가 확 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는 보험료 인상 리스크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는요, 회계 처리가 깔끔합니다. 렌트료는 매달 비용으로 바로 떨어지니까 회계 세무 처리가 굉장히 쉽죠. 장기 렌트를 한다고 비용 처리를 더 많이 해주는 건 아니지만 차를 여러 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편의성 하나만으로도 렌트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님들이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장점들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래도 막상 계산을 해서 때려보면 렌트가 더 비싼데? 이런 거죠. 마음은 장기 렌트인데 숫자가 발목 잡는 상황. 그럼 왜 사업자는 장기 렌트를 해야 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업자는 중고차를 처분하게 될 때 판매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계산이 완전 뒤집어지는데요. 4년을 쓰고 파는 거랑 4년 쓰고 렌트로 반납하는 거랑 대체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계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부 견적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초기 비용을 가장 최소로 했을 때의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2륜의 시그니처 5인승으로 차량 기본 가격이 4,637만 원입니다. 이 차량을 우리가 초기 비용 계약금 10만 원에 인도금 21만 원에 부대비용 1,900원에 취등록세 288만 원을 다 더해보면 320만 원입니다. 최소로 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다 할부로 때릴 거예요. 그래서 할부는요, 금리 4.5%에 월 할부금은 101만 4,755원. 그러니까 요거를 48개월 동안 총 납부하는 걸 따져보면 4,870만 원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보험료와 세금도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 보험은 1년에 80만 원 낸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4년 동안 320만 원이죠. 그리고 자동차세는 1년에 29만 원가량이니까 4년 동안 총 116만 3,320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총 납부하는 금액은 5,627만 원가량인 거죠. 그리고 차량을 4년 뒤에 중고차로 판매한다 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차량 신작 가격의 한 60% 정도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782만 2천 원인 건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업자는 차량을 구매했다가 판매하게 되면 고스란히 이 금액의 10%는 부가세로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10% 부가세는 278만 원가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실제로 뺐었을 땐 여러분들이 중고차로 판매해서 남는 금액은 2,500만 원가량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내가 총 납부한 금액은 5,627만 원가량이었는데 내가 손에 쥔 금액은 2,500만 원가량이니까 총 3,123만 6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초기 비용을 320만 원 똑같이 놓고서 장기 렌트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얼마를 납부하게 될까? 할부로 진행했었던 똑같은 차량을 48개월 2만 킬로에 초기 비용 320만 원을 보증금으로 넣는다고 진행을 했었을 때 나오는 월 임대료는 64만 원가량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48개월로 곱해보면
3,072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놓고 그냥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초기 비용을 320만 원 놓고 비교를 해보면 할부는 3,124만 원, 렌트는 3,072만 원. 그러니까 딱 52만 원 차이로 장기 렌트가 더 싸다인 거죠. 결론적으로 대표님들이 장기 렌트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220만 원가량 정도의 할부가 더 싸게 계산이 되었다는 건데, 이건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만 봤었을 때의 얘기인 거다. 그렇다면 왜 중고차 딜러들은 10% 부가세를 더 안 주는 거냐? 중고차 딜러들은요, 차량을 검사하고 난 후에 나오는 최종 가격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려줘요. 자, 이거는 뭐 그냥 관행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인이 비용 처리 없이 차량을 이용을 했었다가 중고차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냥 순수하게 딜러가 얘기했었던 금액 그대로 전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개인이면 10%를 빼고 주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딜러들이 차량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차로 비용 처리하셨나요? 혹시 사업자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비용 처리한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사업자는 그 비용으로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다. 사업자 발행을 안 하면 나중에 딜러들이 다 토해내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서 계산서를 다 발행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부가세 납부하는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부가세 10%만큼을 토해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할부와 장기 렌트를 사업자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때에는 부가세 10% 금액을 빼고 중고차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다 해가지고 부가세 10% 뺀 것까지 딱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면 장기 렌트 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사업자가 장기 렌트를 해야 되는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차 팔 때 내는 10% 부가세 때문에 할부의 경제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장기 렌트가 더 싸진다. 하지만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상태가 좋으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그 대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보고요. 보험료가 제가 지금 80만 원 기준으로 했지만 개인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금리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제가 4.5%로 금리를 계산하긴 했지만 뭐 낮게는 지금 현재 뭐 3.9%, 4% 정도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도 간격이 또 좁거나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가 있는데요. 계약 기간입니다. 저는 일단 4년 기준으로 했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차를 오랫동안 쓸 예정이다라고 하신다면 장기 렌트가 좀 이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다들 제일 많이 운영하는 4년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근데 다 넣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장기 렌트가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자들은 장기 렌트 하면 됩니다 라고 쭉 얘기해왔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던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여러분들의 편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